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김수정입니다. 7월 25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13일 오전부터 지속된 강우로 세종 지역 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해 피해자와 비상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이번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과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컸던 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생활 필수품 등 물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나은행은 시와 협의해 물품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생활 필수품을 담은 행복상자 1,600만 원 상당을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내 누적 기부금 1억 원 이상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중에서도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쌀을 비롯한 의원금 개척을 약속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신규 회원인 김정수 주식회사 정음센터장은 지난 14일 시청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해 집중호우에 대응해 시민보호에 헌신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동했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도 장기간 지속된 집중호우로 비상대응 업무에 지친 시청 시민안전실 공무원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응원에 나섰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가 그치고 관내 피해 규모가 속속 파악되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하거나 물품 및 의원금 출연 등으로 피해 복구를 돕겠다는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세종지역 로타리클럽 및 지역 임원 일동,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신세종 빗드림 건설본부, 세종금강 로타리클럽, 세종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 김다룡 고문회 한 명이 의원금을 출연했습니다. 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복구 의원금 출연 및 물품 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21일 세종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주제로 사회적 경제기업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의규 세종사회적경제민간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 각 협의체 대표자들과 사회적경제기업인, 지원기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을 건의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는 2020년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사회적경제팀 신설 이후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판로 지원 사업과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의회 의원과 사무처 전 직원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20일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나선 세종시 의회 의원 4명과 사무처 직원 21명은 집중호우 침수 피해가 발생한 금남면 용천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용천농장은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메기, 향어 등 양식 물고기들이 모두 유실되어 추정 7억 원에 달하는 재산 손실이 일어난 실내 낚시터입니다. 세종시 의회 일동은 이날 무더위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침수 가옥 집기류를 정리 및 세척하고 파손된 가정과 가구를 옮겼습니다. 이어 유류물 및 토사 제거 작업에도 아낌없이 힘을 쏟았습니다. 2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의원 8명과 직원 22명이 연서면 파프리카 및 고추밥 비닐하우스 수해 현장을 방문해 쓰러진 농작물을 뽑아내고
상한 뿌리를 솎아내는 등 복구에 힘썼습니다. 행복청과 세종시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은 7월 20일 다솜동 공공시설복합단지의 공공시설부문 공모 당선작으로 주식회사 토문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의 라이프 플랫폼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공시설 부문 공모에는 주식회사 토문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과 주식회사 범CNC 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에서 응모작을 제출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은 일반 시민 등 관심 있는 모든 관계자가 볼 수 있도록 행복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당선작인 주식회사 토문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의 라이프 플랫폼은 거주민과 함께 자라나고 변화하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내가 사는 마을에서 함께 나이 들기, 자연과 더불어 변화하기, 언제나 활기를 띠는 걷고 싶은 마을의 개념을 담았습니다. 특히 심사위원회에서는 세대 교류가 가능한 돌봄 플랫폼 및 주민과 공유하는 교육 플랫폼 등의 제안과 초중학교를 연계하면서도 독립적 운영을 고려한 시설계획, 중앙부의 커뮤니티 공원을 중심으로 한 조화로운 배치 등이 돋보인다고 총평하였습니다. 이번 공모 단성작에는 각각 공공시설의 기본시설 설계 용역, 계약 체결 우선권이 부여되며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청사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계약 후 설계를 착수하고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20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 본원에서 제9차 콘텐츠 수출 대책회의를 열고 아시아,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콘텐츠 수출 대책회의를 출범해 콘텐츠 수출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9차 회의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류지원본부를 비롯해 해외 비즈니스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문체부는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2027년까지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50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K-콘텐츠 전진 기지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교육복지선도학교 및 교육복지안전망 업무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교육복지와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의 방향 찾기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빙 연수, 우수기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참석자들은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에서 10대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이해와 사례 개입을 통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방법을 전문가에게 배웠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복지 안전망의 운영과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육군 제32 보병사단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32사단 주도하에 7개 부대가 호우 피해 복구 작전 TF로 편성되어 복구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고 있습니다. 32사단은 피해 지역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즉시 복구가 제한됨을 알고 먼저 피해 지역에 대해 필요한 소요를 지자체에 문의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파악하고 병력과 복구 장비를 신속히 세트화할 수 있도록 상급 부대에 건의하고 최단시간 내 대규모 장비 및 병력을 집중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사전 조치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